안녕하십니까. 노자익낸 최경련입니다. 46장을 보겠습니다. 천하유도엔 각주마 이분하고 천하무도엔 육마생어교라. 끊겠습니다. 화막대어 부지족이요 구막대어 욕득이라 고로 지족지족이 상족이니라. 개인적으로 뒤에 구절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천하의 도가 있을 때에는 주마를 물려서 우리 퇴각한다 그러죠. 군사용어로 퇴각한다 그럴 때 물론 후퇴하는 걸 퇴각이라고 한문에서는 주로 쓰죠. 근데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쓸 말을 잘 달리는 말이죠. 주마가 전쟁터에서 뛰어다니는 말일 텐데 그 주마를 물려서 후방으로 물려서 이 걸음을 나르게 하고 천하의 도가 없을 때에는 육마, 이거 전마죠. 전쟁에서 육마가 교회에서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는 우리 재앙을 당한다고 그러죠. 화는 화를 입는다 그러죠. 화를 입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큰 화를 입게 되고 욕득이라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실현되는 것, 욕망이 실현되는 것보다 허물이 큰 것이 없다. 세상에 가장 큰 허물은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만족함을 아는 것의 만족함. 만족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만족함이니 그것을 항상적인 만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족. 만족할 줄 알아야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을 아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 이 뜻입니다. 이것도 독립된 두 구절입니다. 천하유도 각주마 이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가 다른 한 단락이고 화막대어 부지족에서 상족의까지는 전혀 다른 구절이다. 독립된 두 구절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서번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백서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권점이라 그러죠. 이게 표시가 돼서 시커멓게 권점이 돼 있어서 이게 보통 무슨 표시도 있냐면 장을 나눠라 이렇게 표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이거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과 저는 맥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봤다는 걸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백서본이나 이 주간본이 나오기 전에는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무도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서 연결지어서 읽었던 거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거의 그렇게 읽지를 않고 있죠. 왜 그러냐? 출토문의 중요한 게 이게 주간본에 들어가시면 주간본에는 앞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앞구절과 뒷구절은 전혀 분리가 된 것이고 아마 왕필본이나 백서본 분리가 된 데가 표시해줬기 때문에 왕필본은 아마 후대에 첨가됐거나 아니면 편집상에 약간 자꾸 다르게 편집한 거냐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천하유도 각주마 이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라. 이게 이제 30장에 보시면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할 때도 이건 노제의 반전사상이다 말씀을 드렸죠. 반전사상. 이제 춘추시대가 되면서 이제 전국시대보다는 덜하지만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전국시대가 되면 전쟁의 규모가 이제 빅사이즈 엄청나게 커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데 춘추시대는 전투가 잦았단 말이에요. 전쟁 규모가 아니라 전투가 굉장히 잦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군대가 머문 곳엔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읽는 것이 이 구절을 읽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주마나 육마 같은 게 다 전쟁에서 쓰이는 말이고
이 육마 같은 경우는 전쟁하느라고 쉴 겨를이 없으니까 이 생명 같은 것도 보호받고 안전한 것이 태어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 이 말을 낳는 거죠. 새끼를 낳는 거죠. 교라 그랬는데 옛날엔 시가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가 오면 벌판에서 어느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싸웠단 말이지. 교라는 주로 교회 도심지에서 한 30리 이상 떨어진 30리가 뭐야 훨씬 더 떨어진 데서 교회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말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뜻을 읽으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은 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족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참 만족을 안다. 이 현대 사회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든지 풍부한 땅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미국을 가리켜서 풍요의 땅, 랜드 오브 플랜티, 플랜티, 뭐든지 풍족한 땅이라고 얘기를 해. 그걸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부러워하고 그거에 맞춰서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결핍에 시달리고 있죠. 알 수 없는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자원도 적었고 이 자원을 분배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방식, 부족한데도 만족할 줄 아는 방식을 지족이라고 그랬죠. 만족이 무엇이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만족함입니다. 부족해도 이건 난 충분해. 이 만족을 모르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하죠. 만족할 줄 모르니까 큰 화가 생기고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허물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족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은 뭐라 그럴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욕망에 휘둘리는 것보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안다. 그래서 단순히 분수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불만족하고 욕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을 갖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 구절이 화와 구만 나와 있는데 백서에 보시면 화와 구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죠. 죄. 욕망을 욕망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죄가 큰 것은 없다 그랬죠. 죄와 욕망의 관계를 요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욕망 때문에 이 사람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죠. 이게 이제 죽간본에 가도 역시 죄라고 해요. 죄. 구와 여기 이제 심욕이라고 그러죠. 가욕이 아니라 심한 욕망보다. 가욕과 심욕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욕은 욕망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찾아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심한 욕심이라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어느 것이건 간에 이 구화 결국 다 허물이고 이 지족을 모르는 데서 온 이 끔찍한 것들이죠. 화를 입고 허물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짓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 주간본에 보면 지족지 위족이라 그래서 지족이 바로 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을 아는 것이 바로 만족이다. 족은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 실현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는 건 뭐냐? 만족을 아는 게 아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항족이다라고 해서 주간본은 문장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필본에 있는 것은 아마 이 편집을 하면서 탈락, 죄 요 구절은 탈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필본이 참 재밌는 판본입니다. 어떤 구절은 추가가 되고 어떤 구절은 빠지기도 하고. 뭐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46장은 처세술이라 그러나 뭐 마음 공부라 그러나 지족에도 우리 앞에서 지족 부력이란 그 44장에서 이 지족 부력이라는 말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는 말이 보였죠. 이게 44장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 뒤에 부분, 주간본이 있는 이 오래된 말 뒤에 부분은 44장과 연결해서 읽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견해가 있는데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